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이 사태에 조금 빠져 있었던 이라크 내 최대 친이란 군벌이죠. 바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금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데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으로 3만 명의 병력이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이 사태에 참전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라크에서 시리아 쪽으로 진출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고 이런 공격에 나선다는 건데,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가세로 더욱더 혼란으로 가중되는 이 중동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정말 리더십을 한없이 추락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미국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제 러시아 상륙함 격침되었고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 연일 격추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01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22대 격파, 장갑차는 37대 격파, 차량은 33대 격파, 특수장비는 5대 격파, 야포는 19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22대 격추, 미사일은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야포 19문, 이게 이제 조금 과거 한 두세 달 전보다는 적죠. 이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 충돌했던 그 시기와 거의 유사한 이런 전과가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주로 교전을 아우디우카, 마린카, 그리고 헤르손 남부의 교도보 지역, 그리고 크레미나, 이 지역에서 강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 76회의 교전을 했고, 러시아가 헤르손 남쪽의 강한 교두보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안토노스키 대교 남쪽으로 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으로 교두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노바카호프카 댐, 서남 쪽에서 교도보를 만들고 있죠. 두 군데에서 지금 교도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했는데, 76회 교전 중에서 15회가 그 헤르손 지역의 교도보를 밀어내기 위한 공세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러시아는 오데사 방면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했습니다. 항만 시설이 피격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쏘아서 러시아군의 로프차급 상륙함 격침시켜버렸죠. 이러다 보니 보복한다라고 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이 흑해 최대 항구죠, 오데사를 대규모 드론 공습으로 해서 항만시설 파괴했고, 또 러시아는 뭐 함정까지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 전투기 곧 인수한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밝혔고, 폴란드는 국경 검문소 3개를 아예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어지는 이 도로에 아예 통행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짐을 싣고 이 서방에서 들어온 이 여러 가지 물자들을 싣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야 할 우크라이나 트럭 4,000대가 발이 묶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나 너무 가격을 덤핑을 하니 폴란드 운수업자들이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장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이 재정적인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대비해야 한다. 이제 러시아도 이 재정적으로 뭔가 체력이 조금 휘청하는 거죠. 그리고 또 EU 각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지금 이 동결하고 압수한 이 자산들, 이걸 현금화해서 또 자산화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줘버리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 라트비아, 발트 3국이죠. 라트비아가 음주운전 적발차량 271대를 우크라이나에 줬다, 기증했다라는 건데, 이 라트비아는 정말 화끈하게도 음주운전을 하면 그 차를 압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271대가 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에 줬다. 그리고 지금 38대가 더 지금 준비되고 있다. 또 그 사이에 또 연말이라서 음주운전 좀 했나 봅니다. 그걸 또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는 건데, 자, 라트비아 정말 화끈하네요.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이거 음주운전 살인 예비 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차가 비싸든지 말든지 음주운전한 차량 전부 압수해버리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 육군 사령부는 50만 명의 동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동원해 달라고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죠. 전쟁에 안 지려면 이제 뭐 이기는 건 고사하고 안 지려면 해야 되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한참 인기 좋을 때 긍정도 지지도가 84%였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역전되어서 긍정도가 이 이후에 48%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로보틴의 측면 공세를 강화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방어전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오레오브 축선이죠. 로보틴의 그리고 이 앞에 더 남쪽에 노보프로코피우카. 원래 지난 대공세 이후에 7월, 8월 들어가서 이 노보프로코피우카 점령했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 1층컵에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로 2차 방어선 아닙니까? 2차 방어선 곧 뚫을 것 같더니 그냥 뒤로 쑥 밀려서 노보프로코피우카 다시 내주고 지금 이제 로보틴의 방어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면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여기 빨간 점이 있죠. 공격해 들어가는데 측면에서 옆구리를 치면서 로보티네를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다라네요. 그래서 로보티네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마린카를 아직 뺏기지 않았다. 교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린카 뺏겼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마린카입니다. 마린카. 이 지도상에는 뺏겼네요. 뺏겨서 그냥 여기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섞여서 이 마린카 서쪽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향권, 이 지도상에는 마린카는 러시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그냥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마린카 남쪽의 노보미칼리우카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지도 다시 보면 여기 이제 위에가 마린카죠. 그 남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노보미칼리우카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 점들이 많죠. 이 점 하나가 100명 단위의 군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섞여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함락되고 나면 그 뒤에 우크라이나군 없어요. 그냥 쑥 뚫리는 겁니다. 여기서 방어전이 잘 수행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러시아는 크레미나 방면에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도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레미나 원래 이 크레미나 도심 이 경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쪽에 밀려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제 숲이라서 방어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숲 플러스 여기 세베로도네츠 강이 있어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한 두 군데에서 세베로도네츠 강을 러시아군이 건너서 도하작전해서 공격을 했다가 패퇴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들기면 결국은 언젠가는 지금 화력이 안 되니까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리스칸스크 작년 6월달 7월달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이 도네츠 강인데 여기를 지금 도하작전을 러시아가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라는 이 아주 긴박한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 북부 노스 가자 쪽에서는 이렇게 폭격한 몇 군데 하고 그리고 여기 헬리콥터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자 지구 주민 쪽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데 이스라엘군 공격 헬기가 들어와서 기관포로 그냥 무자비하게 갈겨버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파치 공격 헬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체인건 30mm 체인건 사격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남쪽 보면 칸 유니스 지역에서 또 대규모 폭격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격을 많이 했네요. 칸 유니스 시가지에 자,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군은 이제 전사자가 3명 늘어서 158명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고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러니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군벌이죠.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이라크 내에 있는 모든 군벌 중에서 제일 큰 세력이에요. 이 이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미국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기지입니다. 알하리르 기지를 공습했고 이로 인해서 미군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미군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면 미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은 알하라르
이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중부 할라시 궁궐에 대한 공습을 세 군데에다가 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드론 공격을 받은 알-하리르 공군기지인데 여기 보시면 MH-47 치누크 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공중급유 받을 수 있는 이 장치가 다 있죠. 블랙호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수작전을 주로 하는 그런 특수작전 부대들이 출격하는 이 특수전 헬기 중심의 그런 기지예요. 여기를 드론으로 공습을 받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복 공습을 3군데다가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 그리고 또 우리 또 방한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부사령부에서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방어대책 강화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 언론들과 또 이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 지금 드론이 날아오고 로켓포가 날아오는데 지금 뭐 방벽 세우면 뭐하냐, 한 위까지 무슨 돔 방벽을 세우냐 라는 겁니다. 무슨 뭐 여기 전차 몰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벽 가지고 드론하고 로켓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과거 같으면 그냥 확 쓸어버리는데 그럴 수 있는 간이 안 되는 거죠,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 내용 들으면 야 정말 여러분들 정말 속이 꽉꽉하게 막혀서 이게 미국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소화불량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런 미국 믿고 지금 있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합니다. 자, 머스크사죠. 세계 랭킹 2위의 해운 회사인데 미 군함들의 호위 조건으로 홍해 이 항로 운항 재개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이렇게 머스크 라인 이 해운 회사의 컨테이너 선박을 호송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있죠. 그래서 수에즈 너 안 갈래? 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뭐 해주면 갈게 라고 하면서 자 이러니 우리가 굳이 뭐 후티 폭격할 필요 있냐, 이렇게 우리가 군함 좀 지금 많이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해적 작전 하던 것처럼 이렇게 모아서 산단 모아서 해주자. 왜 후티 때리면 또 어떡할까 라고 이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 간이 워낙 작으니까 쫄리는 거죠. 이 이후에 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다시 상황 방향 완전히 틀고 스페인 안 한다 그러죠. 프랑스 안 한다 그러죠. 이탈리아 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 자기 혼자 지금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죠, 미국은. 그래서 이제 그래 호송하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후티 입장에서는 미국 이거 완전히 그냥 완전 찐따라 보이는 거죠. 기가 찹니다. 자, 크네세트 의회죠. 이스라엘 의회 예비군 연령 상한법 본회 상정했고 표결은 연기했습니다. 반발이 많으니까. 지금 이 병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45세, 48세, 53세 이런 식으로 예비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장기전 해보니 예비군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연령을 좀 올리자라는 것을 본회의 상정했는데 지금 여론 들어보니까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표결은 지금 잠정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하튼 동원 문제 때문에 지금 민심이 조금 나빠지고 있죠. 네타냐후 총리는 피랍자 구출 대책은 군사작전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질 가족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인질 협상을 해야지 왜 자꾸 군사작전만 한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건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군사작전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진핑의 중국계 유대인 피랍자 구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인질 중에 여성이 한 명 있는데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가 중국인. 그래서 중국계 유대인이 이번에 인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친서를 적어서 시진핑에게 보냈는데 반은 중국인이니까 당신네들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지금 뭐 뒤에서 리모컨 작동하고 있으니 이거 좀 어떻게 좀 신경 써서 그 사람이라도 좀 빼와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는 적신월사, 적십자의 이 이슬람 지역판이죠. 적신월사가 피랍자 의약품 전달 요청을 거부했다. 피랍자들이 있는데 그 피랍자들이 지금 영양 상태, 건강 상태 안 좋을 거다. 그러니 영양제라든지
그리고 또 무슨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좀 우리가 줄 테니까 적신월사 당신네들이 고품 계속 갖다 주니까 피랍자들한테 좀 갖다 줘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적신월사가 싫어 하고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인도주의적 단체입니까? 좀 희한하죠. 적십자의 이슬람판이에요. 적신월사. 이슬람은 십자가 이거 안 되니까 적신월사라는 단체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정체가 좀 의심스럽지 않나라는 헷갈리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스라엘군은 25에서 26일 심야 시간대 레바논 일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다른 장 로켓으로도 쏘기도 하고 그리고 폭격을 이만큼이나 많이 했네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어제는 또 헤즈볼라가 국경에서 뒤로 후퇴를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름으로써 다시 또 헤즈볼라가 남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헤즈볼라도 반격을 꽤 했네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와디 가자 이북에 체류하고 있는 15만 명의 주민들 남부로 대피하라.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죠. 와디 가자 이북에 가자시티 쪽에 있는 사람들 남부로 내려가라. 이제는 이 가자시티 초토화하겠다. 그 말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라파에서 이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이죠. 라파에서 반 하마스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품이 들어오는데 하마스들이 다 그냥 떼먹어 버리니까 이 민중들이 가서 트럭을 에워싸고 트럭을 흔들고 그래서 이 트럭 위에 총 들고 서 있던 하마스들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식량이다 물이다 마구 가지고 가는데 다시 하마스들이 떼거지러 와서 또 이제 무장으로 해산시켜버리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미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민을 위한 조직이냐 하마스 아닌 거죠. 자기네들 뱃속만 불리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요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집트가 제안했던 단계적 휴전안이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의 거부로 결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완전한 소멸을, 하마스와 이란 측은 결사항전과 대규모 확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25일 저녁부터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안에 대한 검토 회의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수용 불가 입장을 확정하고 이집트 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2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평화를 위한 조건은 하마스 완전 분쇄, 가자지구 전역의 완전한 비무장화, 팔레스타인 내 급진주의 소멸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 조건이 구현되는 상황 외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회의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연이어 나온 하마스 측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집트는 해외 망명 지도부 수장격인 이스마일 하니에를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카이로로 불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측의 뜻을 전하며 항복과 망명을 요구했지만 하니에는 카타르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인 25일 항복 거부와 결사항전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가자 내부의 지도자인 야히르 신와르 역시 이날 저녁 알자지라에 보낸 서한을 통해 나는 점령군의 병력과 장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전례 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적들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겠다 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하마스 측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전쟁의 배후에 있는 이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25일 아침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자 무사비 혁명수비대 준장이 폭사해 이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중동 전역의 친이란 군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투쟁 확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은 사우디와 UAE, 이집트가 주도해 중동 질서의 새 판을 짜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협상 결렬과 레자 무사비 폭사 사건으로 인해 이란과 이란을 추종하는 중동 지역 군벌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사비 폭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방공 경계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으로 친이란 민병들의 국경지역 침투와 사보타주 공작 가능성에 대비해 레바논, 시리아 국경과 서한지구 투입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이란은 이라크 내 최대 친이란 군벌 세력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움직여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알-하리르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한편 카타이브 헤즈볼라 병력을 동원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단일 무장 조직으로는 헤즈볼라와 더불어 중동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경우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 홍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이든 행정부 계속 이대로 두고만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전시내각 회의에서 협상 안 해 하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하마스가 먼저 거절했죠. 이게 이집트가 중재해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주도의 휴전 아니었는데 이란이 사우디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어 안 돼 하고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의회가 우리도 못하겠다라고 했고 곧이어서 이스라엘도 그럼 안 해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아까 미군 기지 공격했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시리아 쪽에도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진출했는데 시리아 쪽에서 이런 이 골란고원 국경 아니겠습니까? 이 시리아 쪽에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북쪽의 헤즈볼라, 동쪽의 카타이브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M1A1 전차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M1A1 전차는 이라크 정부군 거죠. 그걸 뭐 얼마나 여기에 지금 비리 많고 황당한 것인가 하면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이 정부군의 M1A1 전차 지금 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부대까지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2014년에 3만 명. 그랬으니 IS 전쟁을 거치고 뭐 이러면서 훨씬 지금 커졌겠죠. 이란이 적극 지원하고 이런 조직이 드디어 참전하겠다라고 하며 미국 기지를 먼저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해외작전 총사령관 레벨을 폭격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란은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텔아비브를 완전히 그냥 시옥도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솔레이마니가 죽었을 때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까. 이란에서 이스라엘 향해 직접 탄도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막아내야 되겠죠. 막아내면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 폭격하겠죠. 워낙 서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상군은 서로 안 되니 중간에 있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자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해에서는 후티가 이런 식으로 상선을 공격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이란이 직접 공격하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 입구에서는 시리아의 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가 미사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혼트 미사일로 이스라엘 배 격심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다 세 군데에서 완전히 그냥 난장판 만들고 탄도미사일 직접 이스라엘 쏘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헤즈볼라와 카타이브 헤즈볼라 동원해서 지상군으로 때리고 그래서 장기전을 유도한 거죠. 그래서 소모전을 유도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쟤들은 장기전 할 능력은 없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소모전을 유도하게 되는데 소모전에 말리고 장기전에 말리면 이스라엘 큰일 나는 거죠. 왜? 미국이 지금 완전히 쫄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 흐르고 있는 국제 정세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무능력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